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오늘도 달나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존재하는 근육은 몇 개나 될까요? 이 작은 얼굴에 무려 50개 가까운 근육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근육들의 조화로운 움직임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씹고 말을 하고 울고 웃고 찡그리고 놀라고 갖가지 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옥토끼도 얼굴 근육을 바쁘게 움직여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만큼 얼굴 근육을 사용하셨나요? 주로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덥고 짜증나서 하루 종일 뚱한 표정으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50개 가까운 얼굴 근육이 만들어내는 표정은 무려 20가지가 넘어서 표정이 언어 못지않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들 하는데요. 오늘의 저자는 좋은 표정을 가꾸는 일에 집중을 하라고 젊은이들에게 당부합니다. 도서출판 뜰 안에서 펴낸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의 필립 체스터필드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로 활동했던 체스터필드는 특유의 친화력과 매력적인 화술을 발휘해 정계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중연설과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아니셨을까 싶은데요. 혹시 저자가 너무 오래전 과거의 인물이라 성형이라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을 몰라서 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을까요? 외모를 가꾸다 못해 싹 바꾸기까지 가능한 성형만한 게 있나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성형이나 시술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옥토끼와 함께 옛 지성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볼까요?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저자 체스터필드가 보낸 편지, 옥토끼와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얼굴 표정 안에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은 외모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고 보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 못생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좀 더 낫게 보이려고 고상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며 비교적 수려한 외모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 그런데 네 경우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만도 한데 오히려 모독하고 있는 듯하다. 너의 얼굴 표정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 네 나름대로는 남자답고 사력 있고 결단력도 풍부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판이다.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내 눈에는 네가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근엄하게 보이려고 기를 쓰는 하사관처럼 보인다. 내가 아는 어느 젊은이는 의원이 되고 나자 자기 방의 거울 앞에서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를 연습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장안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비웃고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젊은이가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중 앞에 설 때 표정과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너는 어쩌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날마다 온순한 표정을 짓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라는 말씀인가요? 매일 신경을 쓰라는 게 아니다. 2주일이면 충분하다. 표정 연습을 2주일만 해보기 바란다. 그 다음부터는 얼굴 표정에 전혀 무관심해도 된다. 자연스러운 표정이 될 테니까 말이다. 우선 눈가에 늘 상냥한 웃음기를 머금고 얼굴 가득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라. 마치 신부님처럼 말이다. 선하고 자애롭고
엄숙하면서도 열정이 담긴 표정. 그런 표정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물론 표정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마음을 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표정을 가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좋은 표정을 갖도록 일주일에 30분만 연습을 해라. 한 가지만 묻겠다. 네가 춤을 어떻게 잘 추게 되었는지 말이다. 열심히 배우고 연습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귀찮고 피곤한 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춤을 배우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너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옳은 말이다. 네가 머리를 잘 다듬고 좋은 옷을 입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남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춤이나 복장이나 머리 모양보다 더 근본적인 얼굴 표정을 좋게 가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표정이 좋지 않으면 춤도, 옷도, 머리 모양도 전부 쓸모가 없다. 사람들 앞에서 춤출 기회는 1년에 겨우 몇 번이지만 표정은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을 몸에 익혀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처신을 잘해도 성공하기 힘들다. 젊은 시절이야말로 남에게 호감을 사는 행동을 익히고 연습할 때이다. 지금 익히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따라서 다른 일을 미루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여기에 몰두해야 한다. 건강한 육체에 매력적인 인상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융통성 없는 획일적인 사람이나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현학적인 사람이 내가 이처럼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과연 뭐라고 할까? 아마 그들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교훈이 겨우 그런 거칠애 뿐이라니 하고 혀를 차며 나를 몹시 경멸할 게 틀림없다. 그런 사람들의 사전에는 호감을 갖는다, 남에게 호감을 산다 같은 말은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인상에 대해 화제로 삼거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좋은 인상을 지닌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남한테 호감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웃어넘기거나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 무례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부모들이 예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들도 자식을 기초부터 대학 과정까지 교육시키고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식이 각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는 관찰하지 않는다. 설령 관찰한다 해도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괜찮아, 다른 아이들처럼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들의 자식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식들은 학창 시절에 철부지 어린이 같은 천박한 짓을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하고 다닌다. 대학에서 물든 편협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유학 중에 젖어든 거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태도는 부모가 아니면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을 만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꼴사나운 형태를 저지르는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거론했지만
자식의 예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뿐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부모들 같은 연륜과 경험이 없으니 올바른 조언은 기대할 수 없다. 너는 부모처럼 충실하고 우호적이며 현명한 감시자를 둔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해라. 부모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에게 결점이 있으면 부모는 재빨리 발견하여 고치게 하고, 장점을 발견하면 격려하고 박수를 보낸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이목구비가 아무리 훌륭해도 표정이 좋지 않다면 큰 매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싫어하고 꺼리는 표정은 즉각적이고 확실한데, 좋아하고 반기는 표정에 인색하면 진심을 전하는데 늘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얼굴 근육 운동으로 표정이 좋아지면 누구나 호감을 가지는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덤으로 리프팅해 얼굴도 작아지면서 동안 얼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겠는데요.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연습해 보기로 해요. 목토끼도 책을 읽기 전에 매번 입을 상하 좌우로 크게 움직이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말이죠. 얼굴의 근육을 최대한 활용해서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발음이 정확해져서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18세기 영국 지성의 가르침으로 표정 가꾸기라는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볍게 나눠봤는데요. 사실 오늘의 책 필립 체스터필드의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에는 묵직하고 정중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인생의 가르침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명작 동화나 명화, 고전 문학이나 클래식 음악들이 몇 세기를 지나도 사람들의 취향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줘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 주옥 같다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책의 전체 내용 꼭 읽어보시길 목토끼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제 막 20대가 되는 자녀분들이 있다면 책상 위에 슬쩍 올려두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일일이 말로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이 책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좋은 지침서이자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달나라 옥토끼를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